정부는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와 제주 무비자 입국 중단 결정이 확산을 막는 데 유용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공장들의 휴업이 길어지면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국내 확진자가 방문한 면세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도 속속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시중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는 데 대해서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이 극단적으로 불안정해지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마스크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사망자가 361명으로 어제보다 5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확진자도 17,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우한 외곽에 지은 임시병원은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황강시와 저장성 윈저우시가 사상 초유의 시민 외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에 따르면 황강과 윈저우의 모든 가구는 이틀에 한 번씩 가구당 한 명만 외출이 가능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공안에 체포돼서 처벌을 받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국경 폐쇄와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전면 금지한 북한이 북한 내에서는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검역과 방역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브리핑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어제 총리 주재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와 보완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반장 강영식 네,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시작될 예정인데요.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브리핑은 김강립 부본부장이 총리 주재 회의 논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및 보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한 후 기자분들의 질문에 차관과 배석한 분들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강립 부본부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복지부 차관입니다. 2월 3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2월 2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확대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제 발표의 주요 방향은 신종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하여 의학적, 과학적 기준을 다소 넘더라도 한층 더 과감한 방역 대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해외에서 국내로의 감염자 유입을 더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안과 둘째로 과감한 격리와 조기 진단을 통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의 중수본 회의에서는 어제 발표한 주요 과제들을 조속히 실시하기 위한 세부 계획들에 대하여 관계부처들이 함께 논의를 하였습니다. 우선 금일 자정 2월 4일 0시를 기해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바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입국 절차에서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여권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후베이성 관할 공간에서 발급된 기존의 비자, 사증 효력을 잠정 정지하는 것을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확인은 중국 현지 항공권 발권 시에 해당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도 검역소의 건강상태 질문서 진구를 통해 재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 진술이 밝혀질 경우에는 강제 퇴거와 입국 금지 조치가 시행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는 특별 입국 절차를 신설하여
중국에서 내외국인 별도로 입국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이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적용이 됩니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어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연락처의 경우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과 항만에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으로 군 인력 등 인력 확충, 통신망의 추가 설치 그리고 별도 공간과 시설에 대한 확보 등의 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조치부터 우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 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사증 발급은 중국 지방정부의 공고에 따라 현재 2월 9일까지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관광 등 단기 방문 목적의 사증 발급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통해서 향후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감염자 유입을 줄이는 것과 함께 과감한 격리와 조기 진단을 통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 대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확진자를 통한 2차 감염 방지를 위하여 과감한 격리 조치가 시행됩니다. 현재는 일상, 밀접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접촉자를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나 구분하여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만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부터 발생하는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는 내일부터 새로운 지침에 따라 시행이 됩니다.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통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대폭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을 다녀온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폐렴이 아닌 한 진단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입국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선별진료소 의사가 의심 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토록 변경합니다. 현재 검사 시약에 대한 신속 허가 절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의 협의 및 절차에 따라 검사 시약의 현장 보급 일자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일 질병관리본부장 브리핑 때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과 관련해서는 2차로 도착한 교민 중 무증상자 326명에 대해서 실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검역 인력 그리고 정부의 요청을 충실히 따라주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을 하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우선 세종에서 네 분 손을 들으셔서 세종 네 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기자님부터. 네. 이투데이 김지영입니다. 질문 두 가지입니다. 먼저 어제 브리핑에서 중국 전역 여행 경보 상향 조정하고 관광 목적 중국 방문 금지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검토로 바꿨습니다. 또 중국인의 관광 목적 단기 비자 발급도 금지한다는 계획에서 검토로 수정했습니다.
이게 곧바로도 아니고 2시간, 4시간 시차를 두고 발표 내용을 수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중국 측과 논의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제 정세균 총리가 복지부 장관이 책임자인 대응 체계를 직접 맡겠다고 했는데요. 중수본 본부장이 복지부 장관에서 총리로 바뀐다는 의미인지, 그게 아니라면은 옥상옥처럼 중수본 위에 또 새로운 기구가 생긴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본은 그 현재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속 본부장을 맡게 됩니다. 다만 그 중수본 체제의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강력한 조치들에 대한 신속한 정부 부처의 논의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총리가 회의를 주재를 함으로써 보다 중수본의 그 역할과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의미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로 어제 그 몇 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시차를 좀 가지고 발표 시차를 두고 수정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로서도 중수본으로서도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의무감과 또 사실은 보다 정확하게 이 내용을 최대한 정리된 형태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되는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좀 가끔씩은 좀 충돌할 때가 있다라는 점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행 등급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이런 방안을 포함해서 논의가 되었었습니다만 논의 과정에서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이라든지 또 그 효과 등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서 지역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지금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철수곤고의 등급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부분은 위험도에 따라서 적용 여부를 지역별로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됐는데 그 부분이 미처 최종 저희들 문안에서 수정되지 못한 상태로 나간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관광 목적으로 여행을 좀 금지시키겠다라는 조치에 대해서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모두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의학적으로 현재의 기준에 의해서 타당한 조치냐라는 의문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실효적으로 과연 집행 가능한 수단이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된 이 질병의 내용과 특히 전파력 등을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아직까지 치료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질병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보다 강력한 권고를 통해서 국민들 스스로가 이 관광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강조하는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만 실효적인 집행 수단에 대한 논의는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에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정부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총리 주재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에 더해서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금일 자정부터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이 되는데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는 발급 당시부터 확인을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허위 진실이 밝혀지면 강제 퇴거 조치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고요. 격리 조치도 한층 강화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확진자와의 이 접촉자는 모두 자가 격리됩니다. 그동안은 이 일상 접촉자, 밀접 접촉자 이렇게 나눠서 밀접 접촉자만 격리됐었는데 조치가 더 강화되는 거고요. 또 폐렴 증상이 아니더라도 의심 증상을 보이면 바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자정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전해드린 대로 금지됩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특별 입국 절차를 마련하기로 해서 입국과 방역 절차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공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면은 오늘 0시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요. 관련해서 정부와 공항 측이 지금 인천공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곳 인천국제공항에서 관계기관과 인천공항공사가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2주 이내 방문했던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내일부터 금지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별도의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치도록 한 데에 따른 겁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엔 특별 입국장이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중국에서 온 입국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용 특별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을 거쳐온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 입국장에서 연락이 닿는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중국인에 대한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곳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늘 하루 중국에서 들어오는 비행편은 모두 96대로 입국자는 11,000여 명입니다. 설 연휴가 끝난 지난달 28일 중국발 입국자가 2만여 명이었던 것에 비해 10,000명 가까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 중국 전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확산된 상황인데 후베이성 방문객만 막는 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죠. 네, 맞습니다. 정부도 강경한 대책을 마련한 셈이지만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소극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전역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데다 후베이성은 중국 정부가 이동을 자체 봉쇄해 중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출국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 전역으로 입국 금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인 검역 절차 강화와 비자 발급 제한 등 중국인 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는 70여 개국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과 호주 등 17개국은 중국인과 중국 방문 입국, 외국인 입국 제한이라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0일 이후 13일 만에서야 입국 금지를 결정한 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네, 제주 여행 후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중국인의 국내에서 동선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중국인 우한 출신으로 잠복기로 추정되는 기간 제주에서 해열 진통제를 구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 춘추항공 항공편으로 지난달 21일 제주공항으로 입국해서 25일까지 4박 5일간 딸과 함께 제주에 체류한 중국인 A씨가 중국 양저우로 귀국한 후인 30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A씨의 동선을 확인하던 중 A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제주도 연동의 한 약국에서 해열 진통제를 산 것을 파악했습니다. 현재 해당 약국은 임시 휴업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가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고비가 될 것으로 정부가 전망했습니다. 박능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각 부처 차관급 인사와 지자체 부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중국의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관계부처 장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마스크 수급이 극단적으로 불안정해지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해 국민 생활 안정을 해치는 경우에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로 생산 계획의 수립과 변경 등을 물품 사업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예, 중국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신종 코로나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또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에 57명이 발생해서 누적 사망자 수로는 사스 때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특파원. 네, 중국 베이징입니다. 예,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오늘도 급증을 했는데 주로 이 우한 지역에서 계속 발생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추가 사망자 57명 가운데 56명이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50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추가 확진자는 2,829명입니다. 이것은 모두 중국 보건당국이 발표한 공식 통계입니다. 이로써 중국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17,000명을 넘었고 누적 사망자 숫자는 361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3년 사스 때 중국 본토 사망자 숫자가 349명이었는데 오늘 36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일단 우한과 후베이 지역만 좀 안정돼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 임시병원 한 곳이 환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상황이 좀 나아질까요? 네, 그나마 숨통은 좀 틀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이 신종 코로나의 기세를 꺾을 수준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제 완공돼서 오늘부터 환자를 받기로 한 우한의 허선산 임시병원은 조립식인데 단 열흘 만에 지어졌고 1000병상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군 의료진 1,40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현재 원래는 450명이 지원될 예정이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이 전염병과의 전쟁의 돌격대가 되라 이런 명령을 했고 이에 따라 950명이 추가로 투입이 된 겁니다. 군 의료진은 중증 환자 치료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중국 당국은 급증하는 사망자 숫자가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상황은 며칠이 지나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병원을 짓기 시작한 열흘 전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번 주 목요일에 1,500병상 규모의 임시병원을 우한 지역에 하나 더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이 유사한 조립식 야전병원을 다른 지역에서도 좀 더 지을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수도 베이징에 과거 2003년에 지어졌던 샤오탕산 임시병원을 현재 개조해서 다시 쓸 예정이고 남부의 푸젠성 그리고 북부의 헤이룽장성에서도 이런 임시병원을 현재 짓고 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확산세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전망들이 나옵니까? 네, 뭐라고 예상하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도 낙관적으로 봐도 기세가 누그러들려면 일주일이나 열흘 또는 음력 정월 대보름인 이번 주 토요일은 지나야 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는 절정에 달할 것이다라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런데 중국 매체들은 현재 사망자도 증가를 하고 있지만 완치돼서 퇴원하는 숫자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매체도 있습니다. 우한에 의료진이 추가로 투입이 되면서 이 사망자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면 좀 전염병에 대한 공포도 좀 누그러질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중증 환자가 이미 2,296명이나 돼서 이 역시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비관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홍콩대 의학원의 가브리엘 렁 원장 연구팀은 중국의 우한 지역 감염자 수만 이미 지난 25일 기준으로 7만 5천 명이 넘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현재 중국의 국가 통계보다 최소 7배 정도가 많은 수치입니다. 중국 정부도 바이러스와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장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곳 수도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는 위성을 갖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접촉과 감염의 우려는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제는 아파트 입구에서도 발열 검사를 하고 있어서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곧바로 격리될 수도 있는 이런 긴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외출을 거의 못한 채 집안에서 불안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북한 당국자가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보건성 국장은 조선중앙TV에 나와 아직 북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방송은 열이 있거나 기침하는 환자 등 의심 환자를 격리 치료하고 있다고 밝혀 의심 증상자는 있을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국내 기업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공장들의 휴업이 길어지면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이 신종 코로나 여파로 국내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멈추는 일까지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막기 위해 후베이성 지역의 춘제 연휴를 오는 13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또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다른 대부분 지역도 9일까지로 연휴를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생산 공장, 그리고 우리 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장들도 가동을 모두 중단한 상태인데요.
국내 기업 가운데 이 여파가 가장 빨리 미친 곳은 바로 쌍용자동차입니다. 쌍용차는 내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평택 공장의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공급받는 전선 부품, 와이어링 하네스의 재고 부족이 이유인데요. 다른 업체들도 대부분 이 와이어링 하네스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는 만큼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문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의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소위 오프쇼어링, 그러니까 중국에 공장을 차려놓고 국내에서 부속품이나 원자재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에서 재조립해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이러한 그 수급 구조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중국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자동차 산업부터 지금 국내 공장의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도 지난 주말에 예정되어 있던 울산 공장 팰리세이드 생산 라인의 특근을 취소하며 생산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재고 현황을 확인하고 다른 곳에서 부품 공급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최악의 경우 생산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는 일단 오늘 노사가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우리 기업들의 중국 현지 공장도 타격이 우려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종 코로나로 현지의 춘제 연휴가 연장되면서 중국 현지에 공장이 있는 우리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수저우에 있는 가정 공장을 8일까지 가동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LG전자와 SK이노베이션 등도 현지에 있는 공장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9일 이후로 가동 재개 방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먼저 LG전자는 난징과 칭짜오 등 중국에 있는 대부분 공장의 생산을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10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차는 베이징 현대의 경우 10일부터 정상 근무하라고 한 베이징시의 지시에 따라 10일부터 생산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칭과 쓰촨 등 다른 지역은 중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 9일까지 쉰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이는데 특히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내수와 수출 모두 타격이 예상된다고요? 네, 앞으로 중국 현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얼마나 더 확산할 것인지 그리고 춘제 연휴가 또다시 연장될 것인지가 우리 기업들에게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태가 길어질 경우 부품 수급뿐 아니라 내수와 수출 모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 공장이 있는 국내 기업 관계자의 말입니다. 사태가 전개될 경우 피해나 차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된 현실에서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주시하며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오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영향과 기업들의 현재 상황 그리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연일 경쟁하듯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함께 접촉 선거운동을 자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제1야당인 한국당 입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죠? 네, 한국당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후베이성 방문자 입국 제한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늑장 부실 대응이라면서 중국 전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마스크 품귀 현상에 대해선 중국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싹쓸이하고 있다면서 해외 판매를 자제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마스크 반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놨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중국인 국내 입국을 금지하자는 청원이 이미 65만 명을 넘어선 게 진짜 민심이라면서 오늘부터 당장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공수처 설치 등에만 골몰했다면서 미흡한 초동대처 탓에 사태가 더 커졌다고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대응 기조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불안한 선거운동은 안 된다면서 방역이 먼저라는 방침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이미 지난주에 당 소속 후보들에게 악수 같은 접촉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피하라고 했다면서 특히 개소식 등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미루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영향을 받는 관광, 숙박, 요식업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조만간 고위 당정 협의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초당적 협력을 언급한 것을 환영한다며 모든 야당과 협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5년 메르스 대책특위를 설치하고 여야가 총력 지원에 나섰던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특위를 설치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네, 총선 관련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결국 불출마 의사를 밝혔죠. 네, 본인의 거취를 결정할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회의를 1시간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나온 입장입니다. 김 전 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군산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해보고 싶어 몸부림도 쳐봤지만 이제는 멈춰설 시간이 된 듯하다고 썼습니다. 또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해 문재인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길 간절히 기원한다고도 적었습니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적격 여부 판정이 계속 미뤄지자 예비 후보로 뛸 수만 있게 해달라고 이해찬 대표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며 버텨왔습니다. 이와 별개로 조금 전 시작한 검증위원회 회의에서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적격 여부 판정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공천 등을 둘러싸고 당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데 블랙리스트 문건에 미포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영입인재 이수진 전 판사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전 판사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은 당연히 사법농단 피해자라면서 사법개혁 의지를 저지하는 분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건에 이름이 있는지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피해자로서 진술했기 때문에 검찰이 블랙리스트에 넣고 안 넣고는 상관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자신이 씩씩하게 지역구에 가겠다고 했는데 비방이 커지는 지금은 비례대표라도 나가야 하나 생각하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 환자가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내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하루 사이에 또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자정을 기해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했던 모든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특단의 조치가 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 의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지금 2자릿수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아까 저희가 베이징 특파원 연결했는데 중국에서 사망자 수 지금 급증하고 있고 뭐 이미 사스 때 사망자를 넘어선 이런 상황이에요. 예. 네. 전파력이 굉장히 빨라서 예. 뭐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초기 대응이 뭐 잘못됐던 부분도 있지만 예. 결국은 중국은 거의 그 후베이성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해 있어서 그 숫자를 넘어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또한 그 병원 시설이 현재 아주 만원이 돼버린 상황이 되니까 그 의료 인력도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이 진단이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정부도 보다 이제 대책 강화에 나섰습니다. 뭐 오늘 자정부터는 이제 후베이성을 2주 이내, 그러니까 14일 이내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방문했던 외국인들의 입국이 금지가 되고 또 제주도 관광 활성화 위해서 그동안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를 도입했었는데 이것도 중단이 됩니다. 이것만으로 뭐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고 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글쎄요, 지금으로 봐서는 정부가 뭐 고심 끝에 내놓은 뭐 방법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요. 네. 우리가 이 중국인이라고 못 쓰고 외국인이라고 했던 것은 뭐 여러 가지 외교 문제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라 하면은 그 결국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권 발급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던 다른 국적의 외국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허점이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후베이성을 경유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방법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 방법 자체는 좀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역시 이것은 일본이 똑같이 했거든요. 예. 일본을 뒤를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도 뭐 한두 달 살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럼 좀 더 다른 성까지 뭐 지금 원조 같은 것도 나오는데 그런 성들이 과연 그 저장성 같은 데까지 다 하면은 의미가 있을까? 결국 마찬가지거든요. 또 최종적으로 미국 것이 뭐 17개국이 지금 완전히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면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 음성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 방역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는 예. 상황이 되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중증이 돼서 감염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때는 정말 슈퍼 전파자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교 관계가 있지만 조금 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환자들 중에서 우리나라 그 확진 환자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 제주를 여행한 다음에 중국으로 돌아가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습니다. 그 지금 제주에서 여기저기 여행도 다녔고 여기에서는 발현이 안 됐지만 중국에 돌아가서 판정이 된 사례거든요. 근데 지금 제주 약국에서 여행 당시 해열제를 구입했다 이런 그 보도가 전해지고 있어요. 당시에 발현됐을 가능성. 예, 해열제를 구입했다는 얘기는 역시 예. 자기가 통증을 느꼈다, 뭐 열이 그렇죠. 났었다 예. 하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 그 접촉 반경 자체에서 그 동선에서 과연 얼마나 밀접 접촉자가 있었을까? 뭐 물론 호텔 직원들은 다 격리가 됐겠지만 그 이후에 일상적인 접촉에서 공기 감염은 어렵기 때문에 그 동선에 겹치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격리를 하는 자가 격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 만약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지금 방역 당국에서 파악을 한다 그러면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 동선을 방역 당국에서 잘 밝혀주시고 그 동선과 그 시간에 겹치는 사람들이 불안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역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불안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339에 그거는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고 그 부분에 상담을 받는 것이 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써 이 정도 되면은 방역 당국이 그 모든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모두 컨트롤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이 확진자 가운데 심지어 일본만 들렀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들르지 않았지만 우한에서 온 사람과 접촉을 해서 이제 2차 감염이 된 거죠. 근데 케이스예요. 예, 그거는 그 관광 가이드가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 케이스를 보면은 굉장히 그 심각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국적이 중국인인데 일본에서 관광 가이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그 중국인들을 관광 가이드를 해서 감염이 된 게 아니고 그 일본에 감염된 관광버스의 기사 또 기사 다음에 그 2차 감염자죠. 기사 다음에 가이드가 일본인 가이드가 3차 감염자.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랑 접촉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본의 확진자. 어쨌든 일본의 확진자하고 접촉을 해서 감염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분은 적어도 2차 내지 3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본인은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방역망 밖에 있던 분인데 부천에 살고 계시는데 이 방역의 감시망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귀국일도 19일이에요. 그러면 아직 첫 환자가 발생하기도 전에 귀국을 했고 본인도 아무 증상도 없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데 그 일본의 확진자가 전화를 걸어줬답니다. 그래서 내가 확진을 받았는데 당신도 접촉했으니까 한번 검사해 보는 게 어떠냐 해갖고 자진해서 신고를 하고 확진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부인하고 딸하고 격리시키고 검사를 해봤더니 다행히도 그 초등학생 이전에 아직 들어가기 전에 딸은 음성이었고 부인은 양성이었거든요. 근데 그 열 며칠 동안 우리 뭐 거의 강릉부터 해서 중부권을 전부 다녔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그 동선을 확인하고 방역 당국에서 이 부분에 뭐 격리를 시킨다든지 혹은 이 사람들을 전부 확인하는 것만 해도 아마 불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을 받았다가 2차 검사에서 양성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이번에 보면 좀 무증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특징입니까? 그거는 특징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감염이라는 것이 내 몸에 감염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질병을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이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잠복기라고 그러고 무증상 감염이라는 의미는 감염이 됐는데 잠복기가 계속 길어지면서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해갖고 완전히 바이러스를 제거하면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나 둘 다 바이러스가 없느냐 하면은 무증상이나 잠복기나 둘 다 바이러스는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있는 것이죠. 다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바이러스의 숫자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1차 PCR 진단을 했을 때 너무 숫자가 적어서 안 나온다 할지라도 잠복기의 끝에 어느 정도 숫자가 늘어나면 2차 검사에서는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건 증상이 있든 없든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진단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매일 진단을 해서 이 사람이 잠복기가 언제냐, 뭐 무증상으로 그냥 끝나느냐 다 알 수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이 진단 키트라는 것이 이 바이러스가 알려진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계속 개발을 해갖고 처음에는 코로나 다이그노스 키트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부를 진단하는 키트를 갖고서 하고서 나머지 거는 이제 그 안에를 시퀀스를 밝힘으로 해갖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밝힌 게 신종이라고 밝힌 게 한 하루 정도 걸렸었는데 지금은 바로 할 수 있는 RT-PCR 방법을 프라이머를 다 개발한 거기 때문에 시간은 굉장히 짧아졌고 또 문제는 허가 부분도 있습니다. 이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줘야만 이 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네, 교수님 지금 그동안은 비말, 그러니까 뭐 땀이라던가 분비물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된다 이렇게 알려져 왔는데 환자의 대소변을 통해서도 전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중국 한 병원의 연구 결과가 나와서 지금 혹시 뭐 침방울과 접촉 외에도 대변으로 전파가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그 보도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 이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독감도 다 마찬가지고 감염이 되고 중증이 되게 되면 대소변, 땀 전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논문이라고 보고를 한 거에서도 뭐가 문제냐 하면은 감염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RNA가 이 바이러스는 지금 RNA로 되어 있거든요. RNA가 발견이 됐다 하는 얘기고 또 그럼 감염성이 얼마나 있을 거냐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수인성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 잘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10몇 개만 우리가 섭취를 입으로 감염이 가능한데 바이러스 숫자가 아주 작아도 지금 이 경우는 대소변에 있는 바이러스의 양은 굉장히 작고 이것이 호흡기가 아닌 과연 구강으로 들어왔을 때 감염이 가능할 것이냐. 그럼 화장실에 갔다 와서 손을 잘 씻으면은 완전히 방어가 될 것 같고 안 씻었다 할지라도 아마 호흡기까지 들어와서 감염될 바이러스의 숫자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감염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기본적이지만 손 씻기 가장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이들의 동선도 복잡해지면서 불안한 마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내야 할 정치권은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이용한 나쁜 상술 때문에 꼭 필요한 마스크는 지금 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자발적인 시민의식이 빛나는 미담들이 위안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 전국 대담 코너에서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